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원 합의체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보도도 있었는데 뭐 매우 빠르게 지금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빠른 게 맞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직접 회부를 했는데요. 네.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늘 그러니까 3시니까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건에서도 9일 만에 나온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네.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한 것도 그리고 전원 합의체가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낸 것도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대법원이 선고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르는 가장 큰 근거는요. 공직선거법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다시 말해서 기소 후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심 선고 3월 26일부터 3개월, 6월 26일 전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이 얘기하기 전에 법원은 그동안 이 기간을 참고만 한 기간으로 여겨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취임 후에 이 기간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라면서 법원에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즉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대법원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전원합의체 가가지고 지금 결론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 백 기자 이야기에 따르면은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례적인 수준의 정도는 정말로 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빠르게 하고 이런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신급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통상 몇 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원래 공직선거법상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목표도 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의 취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가 될지 여부들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법부로서는 이것을 최대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과정들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지금 법률심이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봤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는 거네요. 네, 사실은 사실관계 자체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여러 핵심적인 여론의 중심을 댔던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명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는 영역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조사가 어렵다기보다는 그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사실 대법관님도 다 이해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취지, 그 취지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후보자가 자신의 인식을 설명하는 과정을 주관적 인식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보는 일종의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리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치열한 논쟁이 벌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주목받는 거는 전원 합의체라면은 모든 대법관 재판관들이 회피한 재판관을 빼고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빼고는 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모으거나 의견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6개월, 3개월, 3개월. 사실 이제 그동안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거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기조 속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고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 어떻게 보면 선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이 633이라고 지금 통칭 불리는 이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도 없는 상황이고 뭐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그런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권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이 불확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얼어지게 된다면은 네.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사실 말하는 정치적인 개입 여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두고자 하는 정치적인 권력의 의도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이 요건이나 이 기간에 관한 것들을 잘 지키고 거기에 따른 원칙대로 선거를 하는 것이 원래 민주공화국에 따라 가지고 그 선출된 국가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이제 유지하고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법부가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반성할 부분은요, 재판부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상이 된 이제 각각의 피고인으로서 기소가 된 각 공직자분들이 이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협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앞으로 소송 지휘에 있어가지고 이번 선례 이후에 굉장히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다. 즉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면 불이익을 주는 이런 구조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빠른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착, 그런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이번에 재판 기회도 이렇게 빠르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